진지인데 여기야말로 폭발 흔적이 이렇게 잘 보이죠. 머릿속이 내가 보여줄게. 자, 이 가운데 부분이 고사포, 대공포 진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여기 자, 머리 조심하고 준비 다 됐으면 자, 개인 일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셨으면 집중 좀 할게요. 집중할 때까지 일단 진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게 경납고고요. 그 일대가 알뜨리 비행장 활주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추워하니까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뚜껑이 있는 거를 유계엄체어라고 했고 없는 거를 무계엄체어라고 했고 해서 좀 40여 개 계획이 돼 있었고 지금 현재 무계엄체어는 당연히 뚜껑이 없으니까 흔적이 거의 없었고요. 뚜껑이 있는 게 지금 19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게 이제 그 중에 한 개였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일제강점기 1944년에 지금 알뜨리 비행장이 있잖아요. 아까 폭격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군이나 연합군 비행기가 오면은 여기에서 포를 쏘아가지고 비행기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공간인데 이 알뜨리 일대 일정을 방어하기 위한 이게 수단으로서 이곳에 1944년부터 만들어졌던 공간인데 일제강점기 때 이제 끝나고 우리나라가 미군정 하에 들어섰을 때 이때 일본군의 무장해제 작업 중에 아까 저기 영상에서 봤던 그 대공포 고사포라고 하죠. 고사포를 여기 있었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포나 폭약을 여기 그 포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폭발을 딱 하니까 이렇게 구덩이만 이렇게 남은 형태고요. 또 옆에 있는 그 이제 네모 모양은요 탄약이 이제 들어있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사포 진지에 쓰일 탄약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세달노름도 이제 동굴 진지예요. 약 1.35km고 입구가 5개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지하 방어 진지였거든요. 뭐 길이도 길이지만 규모가 엄청나요. 우리가 이번에는 가보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제주도의 그 갱도라 그러죠. 일본적으로 파놓은 그런 갱도라고 하는데 갱도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천황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진지보다도 여기가 훨씬 규모가 커요. 웬만한 트럭보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입구로 만들어져 있고 미로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지하 동굴 진지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산꼭대기에는 이렇게 포 진지가 구축되어 있던 그런 현장이라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제 특히 그것을 결치로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이런 식의 그 작전을 제주도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포 진지를 이제 구축했던 그런 흔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조용한 곳에 모이자고 했냐면 아까 사삼 얘기를 좀 아까 저쪽에서 했어야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를 못했는데요. 그래요. 이게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사삼과 국가에서 생각하는 사삼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국가에서 그 제주 4.3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발간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입니다. 그건 국가 보고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 논문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도 그 보고서가 다시 쓰여지기까지는 그것이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국가에서 수정 작업에 대해서 1차 추가 진상 보고서를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있는 뭐 전체적인 흐름이 바뀐다든가 사삼에 대한 정의가 바뀐다든가 뭐 그렇게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아까 우리가 지나쳐온 그 예비검속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에서는 얘기를 하기를요 4.3의 기간도 정의예요. 자, 정의를 제가 잠깐 살짝 말씀드려보면 제주 4.3 사건이라 이렇게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1947년 3월 1일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에 의한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 사법청년 단업에 대한 탄압에 대한 저항과 그리고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를 기치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공기를 일으킨 이래 그리고 또 끝나는 기간이 나와요. 1954년 9월 21일까지
무장대하고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그리고 토벌대가 무장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지역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간을 설명드렸죠. 아까 언제부터라고? 1900 몇 년? 47년 3월 1일 3.1절 행사였겠죠. 끝난 지점은 1954년 9월 21일 약 7년 7개월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양신아 어르신이 선생님이 말한 1950년은 사상 기간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4.3을 49년 정도에는 끝났을 것이다 하는데 정부에서는 1954년 9월 21일까지 연장선상에 있었고 예비검속은 사실상 제주도민의 2차 학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2차 학살이니까 아까 한국전쟁이 나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령이 떨어져요. 한 가지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비검속자, 즉 불순분자를 검속하라. 검속하라는 건 체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한국전쟁 나자마자 1950년 6월 25일 날 오후 2시에 난 명령입니다. 그게 이제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니까 이제는 처분이권으로 나와요. 형무소 제소자 처분이권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무소 제소자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학살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예비검속이라는 것이 이제 불순분자라는 이름인데 아까 말한 대로 제주도의 방공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의 일환으로 뭐 지식인이라든지 그 사상과 관련돼서 한 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대적인 그 체포가 제주도에서도 일어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자료는 1120명 우리나라 제주도 경찰국의 자료는 820여 명 정도가 체포되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예비검속으로 체포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스코 지역에서만 체포된 사람도 47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252명이 아까 그 위치에서 희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일부 시신이 확인된 게 지금 만백리와 사계리 공동묘지에 이제 안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귀포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부 수장되었거나 공항에서 학살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산포 지역에서는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훈방을 한 사례가 그 문영순 경찰서장의 사례이고요. 제주읍 같은 경우는 제주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행방불명이에요. 가장 많이 수감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신을 한 구도 찾지 못한 게 그 예비검속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4.3의 그 무장봉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을 3.1 발포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가면 제주 북초등학교 혹시 가보신 분? 관덕정은 가보셨나요? 이제 신도시밖에 안 가. 관덕정. 제주 못 가나. 동문시장. 동문시장. 아 동문시장. 동문시장 서쪽에 있는 부근에 관덕정이에요. 옛날에는 서문시장도 지금도 있고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사이에 있는 게 그 당시에 그 관아의 중심지였고 조선시대 뭐 탐나시대부터 뭐 관아의 중심지기도 했던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가 일제강점기엔 경찰서도 있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관덕정 바로 북쪽에. 거기보다 더 북쪽에 있는 학교가 지금도 있는 제주 북초등학교예요. 그 당시 3.1절 행사가 엄청나게 크게 열렸는데 왜 3.1절 행사가 크게 열렸냐면 그 당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 정부 수립이 제대로 안 되니까 빨리 미소가 회의를 재개해서 정부 수립을 해주고 빨리 나라 세울 준비를 해달라. 그리고 반쪽짜리 종교는 안 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약속대로 우리는 통일정부 수립을 원한다라는 목소리를 낸 그런 날이었는데 그 시위 그 당시에 그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죠. 그 당시 조천하고 애월 지역 사람들도 북초등학교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애월 지역에 있었던 그 방향에 있던 사람들 군중이 지나간 자리에 관덕정에서 뜻밖의 발포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사망한 6명 중에 5명이 이제 등을 맞아서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미군정 경찰의 발표는 자기네 발표는 경찰서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쓴 정당방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건이 점점 커지고
이에 따라 제주도청 공무원이 제대로 온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미군정한테 건의문을 내보내죠. 건의문이라는 건 발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민심이 빨리 수습될 것이다 라고 건의를 하면서 파업한 게 이제 사건이 발단이 되어버렸는데, 결국은 그것이 미군정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에 소련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 내지는 공산주의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대규모의 검거 작전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이 탄압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1년에 약 2,500명 이상이 수감부적에 체포되었다라고 하고, 그와 더불어서 제주도 출신이 아닌 타시도, 특히 그 서북 지역, 우리 한반도의 서북 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평안도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극우 청년들조차 제주도에 내려보내서 대규모 검거 작전에 합류시키거나 파업에 동참해서 이제 실직한 그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자리를 뺏자면서 이제 서북 청년 단원들이 행포가 너무너무 극에 달하고 경찰에 대한 탄압도 심해지는 가운데 5월 10일 총선이 결정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끝장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 그 당시 중심 세력이 그 당시에 좌익 세력이었지만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되어서 경찰 지서를 습격한 사건으로 일어난 게 대산항입니다. 그 당시 24개 지서가 있었는데 12개 지서를 습격하게 되고요. 서북청년단의 특소를 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일어나는데, 모든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됐던 사건으로 기결돼버린 게 제주 4.3의 그 사실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상 정부 수립 이후에 더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그것은 제가 오후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 38선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우리가 분단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분단정부 수립이 그 당시에 제주도민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운동으로 이렇게 나갔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 설명은 안 되지만 좀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하나를 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생각이 좀 자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당시 38선이라는 건요, 제가 미군정 얘기 듣고 있네. 38선이라는 것은 미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어진 선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위로 가고 싶다고 해서 위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선이 아니었어요. 지금 지금 요 동그란 요 바위의 선을 이렇게 38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남쪽에 있죠. 자, 남쪽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남쪽 38선 이남은 미군정의 통제를 받았어요. 지휘를 받죠. 지배를 받다라는 표현이 맞죠. 요 지금 안에 있는 친구들은 북쪽이라고 볼게요. 그럼 38선 이북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이지만 38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되었고, 여러분은 소련군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의 가정이 가능하냐 하면, 여러분이 집안이 남북으로 이렇게 세로로 길게 있는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요 북쪽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것은 38선 이북이고, 마루를 중심으로 남쪽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부방은 38선 이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수학 나 자신 있다. 오케이, 좋아. 자, 우리 친구한테 질문할게요. 북이 38도선을 마루로 지나가니까 저 위로 올릴 수 있나 없나? 북이 38도라는 게 어떤 뜻이죠? 그걸 몰라. 개념이 중요해. 북이 38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북이 38도. 북이 38도. 지리, 이 친구 아직 안 봐요? 북위는 지구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위도로. 북위. 위도로 나누니까 북쪽으로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그 당시에 북한, 소련의 지배를 받는 사회가 되었고, 남쪽은 미군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데, 물리적인 선이에요. 이거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선이 아니야. 지금의 휴전선하고는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여기가 북이 38도선이네 대충 해가지고 길 있으면 남북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아니면 통제하기만 좀 하다가 나중에 점점 소련과 미국과의 충돌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왕래가 점점 불편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선을 중심으로 분단 정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식량을 통해서 북위 38도 선으로 우리가 매일 갔던 신계천, 빨래터, 우리가 땔감하러 갔던 나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옆집 아저씨들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선이 북위 38도 선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어떤 간접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외국의 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 한반도를 38도로 나눈 단면선을 공개를 했어요. 논문이에요, 진짜. 근데 보니까 뭐 실기천이 수십 개 나눠지고 산이 수십 개 나눠지고 커다란 강이 7개 이상 갈라지고 그리고 마을도 갈라진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한반도 사람들은 부산에서부터 서울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만주, 연해주, 소련 뭐 여기까지 전부 갔던 그런 사람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38선이 분단선이 돼서 이것이 따로따로 정부이고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선이 된다는 건 굉장한 불행이고 이것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8선을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정부를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았냐 하는 그 차원에서 제가 38선이 중심으로 정부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빨리 수립해서 나가는 게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안 됐었다. 조금 더 수기하고 좀 더 의논하고 좀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선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주도민은 1948년 5월 10일에 50%가 안 되는 그 투표율로 인해서 제주도가 또 거부한 지역이 되면서 나중에 제주도민들이 정부 수립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사건으로 또 연결지어 버립니다. 그 당시 전국에 200개 선거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2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무산이 된 지역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북제주군 갑, 북제주군 을 선거구입니다. 북제주군 갑이 43%, 북제주군 을이 46.5% 해가지고요. 50%가 안 됨으로써 그 당시 미군정 법령에 의해서 무효 처리가 되고 사실상 재선거 시도를 했지만 재선거도 무산이 되면서 제주도가 38선 이남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거부한 지역으로 남게 되면서 그것이 정부 수립 이후에 대규모 학살로 이어진 면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부 수립 이후는요 식사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설명은 여기서 끝.